예민한 성격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밤에 잠도 못 이룰 만큼 생각이 많아지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깊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예민함이 오히려 여러분의 강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각이 많고 감정이 쉽게 흔들리는 성향을 가진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는 스스로를 안정시키고 본연의 평온함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민함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여기거나 생각이 많다는 이유로 불안을 조절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민함이란 우리 감각과 정서를 더 풍부하게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자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깊이를 부여하고 사소한 장면에서도 감동을 발견하게 만들며 타인을 배려하게 돕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그 예민함이 우리 정신과 감정의 과부하로 작용해 일상 속에서 고통을 준다면 보다 나은 삶의 전략과 마음 다스리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용을 통해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얻으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민함과 불안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깊이 있는 감수성으로 바라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민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그런 예민함이 일상 속에서 소모적 갈등이나 지나친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상처 입거나 작은 소리에도 극도로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예민한 기질이 삶의 단점이 아니라 더 풍부한 감각과 통찰을 가능케 하는 자질이라면 어떨까요? 인도 독립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가 남긴 명언 중에 당신의 신념은 당신의 생각이 되고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말이 되며 당신의 말은 당신의 행동이 되며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습관이 되고 당신의 습관은 당신의 가치가 되며 당신의 가치는 결국 당신의 운명이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우리의 내면 상태와 외부 행동이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생각이 많은 예민한 사람이라면 그 예민함으로 인해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변화를 더욱 민감하게 인지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간디의 말처럼 신념부터 행동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더욱 자각함으로써 불안함을 무조건 꺾어야 할 적으로 보지 않고 나의 삶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간디는 오랜 비폭력 투쟁 속에서도 끊임없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작은 갈등에도 세심하게 마음을 썼습니다. 예민함을 외부 세계와의 부딪힘으로만 소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확고히 다지는 도구로 삼았던 셈이지요. 예민하다는 것은 곧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이기도 하므로 이를 부정하기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해 나만의 통찰력을 기르는 계기로 삼아보는 겁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실천 전략은 하루 중 잠깐이라도 내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 머릿속이 복잡할 때 그 예민한 감각을 바깥 세상의 소리와 내 몸의 호흡, 가슴의 움직임에 고스란히 기울여 보세요. 지금 숨이 어떻게 들락날락하고 있는가? 내 심장은 어떤 속도로 뛰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며 자기 몸을 세심하게 느껴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쩌면 더 많은 생각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시도하다 보면 내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예민하게 캐치하는 일이 불안의 증가가 아닌 편안한 자기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시도들이 점차 쌓이면 예민함을 활용해 나의 신체 감각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그 안에 고요와 안정을 찾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으니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이걸 습관으로 들이기 위해 내일 하루, 아니 당장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도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한번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민함이라는 기질을 스스로 거부하지 말고 이를 감각과 내면 상태를 더 깊이 이해하는 통로로 바꿔보자는 첫 번째 핵심 메시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이야기를 소중히 다루고 보호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누구에게도 나의 복잡한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거나 정리할 공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기 생각을 털어놓고 싶어도 주변에서 너는 너무 예민해 혹은 그냥 넘겨 하는 말을 듣기 일쑤라면
점점 심리적으로 고립되고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감정일기 같은 도구를 사용하거나 혹은 믿을 수 있는 친구나 전문가, 상담사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견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명언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저마다의 관점과 해석에 따라 괴로움을 달리 느낀다는 뜻을 전해줍니다. 예민한 성향을 가진 분들은 사소한 사건에도 여러 가지 견해가 한 번에 떠오르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만약 이 생각들을 어디에도 펼쳐놓지 못하고 홀로 끙끙 앓다 보면 애초에는 작은 불안이었던 것이 거대하고 압도적인 불안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이야기를 안전하게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스토아 학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이 실제 사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런 관점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국 자기 내면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스스로의 견해를 인식하며 필요하다면 그것을 다시 써나가거나 조율하는 것이죠. 일기를 쓰든 묵상을 하든 상담을 받든 어떤 형식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 감정을 외부로 꺼내어 보는 과정에서 불안을 객관화하고 불필요한 해석을 걷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작은 이야기라도 일상 속에서 느낀 섬세한 감정들을 기록하고 되돌아보세요. 아침에 출근 버스를 놓쳐서 화가 났고 그로 인해 오늘 하루가 망쳤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때든 화가 단지 피로감과 걱정 때문에 더욱 커진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나의 사건과 해석을 적어놓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불안이 떠오르는 지점을 파악하고 생각의 흐름이 과연 합리적이었는지 혹은 너무 과장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보호하고 해석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하려면 예민한 마음이 외부 충격에 허둥대는 대신 차분히 나를 바라보는 힘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실천 전략이며 두 번째 과제는 오늘 잠들기 전에 꼭 A4용지 한 장이라도 좋으니 하루를 돌아보며 감정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를 지지하는 긍정적 자원과 마주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마음이 예민하고 불안이 높은 분들은 대체로 외부 자극에 상당히 민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비난에도 크게 상처받고 부정적인 뉴스나 소식에 금세 마음이 가라앉을 수도 있죠. 이럴 때일수록 의도적으로 나에게 기쁨과 안정, 용기를 주는 자원들을 찾아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좋았던 음악, 풍경, 문학작품, 혹은 일부러라도 긍정적인 강연이나 도서, 메시지를 만나는 방법이 있겠죠. 만약 일상을 돌아봤을 때 나는 왜 늘 이렇게 불안하고 예민할까?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라는 자책만 가득하다면 그 상태로는 자신을 지켜줄 긍정적 자원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충분히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존재야. 나도 나름의 강점이 있고 예민함이 나에게 주는 좋은 점도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며 의식적으로라도 나를 북돋아줄 무언가를 찾으려 애써보면 그 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자신의 반복된 행동으로 결정된다. 우리는 탁월함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탁월함을 행함으로써 탁월해진다고 말했는데 이 명언은 우리의 긍정적 자원과 만남 또한 반복되어야 습관이 되고 결국 우리 삶의 일부가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에도 인간의 감정과 생각, 습관의 상관관계를 깊이 파고들었고 탁월함이 결코 단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예민함과 불안함을 완벽히 없앨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반복적인 노력으로 점차 마음의 근력을 키워나갈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매일 일정 시간 들어보는 것, 혹은 고요한 숲길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산책하는 것, 동물을 좋아한다면 반려동물과 교감의 시간을 갖는 것 등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줄 자원을 습관처럼 반복해봅시다. 이 과정을 통해 예민함은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는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깊이 있는 감수성을 가진 내가 더 아름답고 고요한 것들을 찾아 누리게 해주는 기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를 오늘 반드시 실천하기입니다. 아주 사소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조용히 녹차 한 잔을 즐길 때
마음이 평온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의무처럼이라도 오늘 꼭 녹차 한 잔을 준비하고 향을 음미해 보세요. 그렇게 한 번 한 번의 작은 행동이 예민한 마음에 안정을 불어넣는 자양분이 됩니다. 네 번째로, 분명한 경계와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과도한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주변 상황에 과도하게 책임을 느끼고 나 아닌 타인의 감정이나 기대를 지나치게 짊어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해주지 않으면 누군가 상처를 받을 거야. 내가 조금만 신경을 더 쓴다면 상황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에 자기 몸과 마음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헌신하는 경우가 생기지요.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탈진과 번아웃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내가 챙겨야 할 목표나 가치, 그리고 나의 에너지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그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명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 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나치게 멀리 있는 미래나 남이 바라보는 내 모습에 매몰되지 말고 지금 내 위치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예민하고 불안이 많은 분들은 흔히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문제까지 미리 고민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까지 과도하게 신경 쓰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돌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코엘료가 말했듯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고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며 내 에너지는 어느 정도이고 내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자기인식과 우선순위 설정이 이루어지면 과도하게 떠안았던 책임과 불안 중 일부를 떨쳐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종종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내가 예민하니 모든 걸 다 신경 써야 한다는 식의 사고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수 없으며 모든 기대를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되 거절해야 할 일이나 감정은 단호히 거절하고 우선순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종종 사람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혹시 나를 비난하진 않을까? 하고 걱정하기 쉽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결국 나를 망가뜨릴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과제는 내가 오늘 절대 넘지 않을 선 하나를 정하고 그것을 지켜내기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동료들의 부탁을 하나만 들어주고 나의 휴식 시간을 반드시 1시간 확보하겠다라는 식이 될 수도 있고 가족에게 조금 미안하더라도 오늘은 내가 쉬지 않으면 견디기 힘드니 의사소통을 통해 양해를 구하겠다라는 결정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 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보는 훈련이 쌓이면 예민함은 불안을 키우는 기질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보호와 자기 돌봄을 위한 섬세한 신호로 작동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 자신을 넘어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함으로써 예민함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확장해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대체로 타인의 표정이나 말투, 감정 변화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이는 때로는 부담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남을 깊이 공감하고 배려하는 귀한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랄프 왈도 에머슨은 친절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다 라는 요지의 글을 남긴 바 있는데 이는 예민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섬세한 감수성이 곧 친절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타인의 감정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고 남들의 기분에 휩쓸리는 대신 그들을 배려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예민함은 훌륭한 대인관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나를 먼저 지키고 나서 남을 돕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내 경계와 감정 상태가 안정되어야 타인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온전히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예민한 성향은 내가 타인에게 넘어가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상대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더 빨리 캐치해주는 레이더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작은 사례를 들어보면 직장에서 모두가 바쁜 업무 탓에 각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민한 사람은 직장 동료가 내색하지 않는 작은 표정 변화나 목소리의 떨림을 포착해서 혹시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하고 먼저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는 깜짝 놀라면서도 어떻게 알았지? 사실 좀 힘들었는데 하고 털어놓을 수 있지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고민을 전부 짊어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필요하다면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정도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민함을 통해 남을 과도하게 감싸 안아버리면 결국 나까지 소진되어 둘 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타인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활용한다면 불안하고 예민한 마음을 가진 내가 오히려 대인관계에서 빛을 발하고 더 큰 보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하루에 한 번 주변 사람에게 작은 친절 베풀기입니다. 예민한 내 레이더가 포착한 다른 사람의 감정 신호를 가볍게 물어주거나 작은 도움을 주거나 혹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먼저 다독여주기를 잊지 말아야겠죠. 지금까지 5가지 핵심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민함을 감수성과 통찰의 장점으로 삼고 자기 이야기를 안전한 환경에서 풀어내며 긍정적 자원을 찾아 반복적으로 연결하고 분명한 경계와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자기 보호를 하면서 동시에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예민함을 활용하는 5가지 전략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예민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예민함 때문에 생기는 불안을 줄이고 오히려 예민함을 내 삶의 자원으로 삼아 더 평온하고 의미 있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생각 많고 예민한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 예민함과 불안은 나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더 깊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민한 기질은 우리에게 민감하고 섬세한 감각을 선사합니다. 때로는 이 민감함이 불안으로 이어져 힘들겠지만 관점을 바꾸면 이것이야말로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소중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 곧 관점 전환을 통해 예민함을 수용하기, 내 감정을 안전하게 꺼내놓을 통로 마련하기, 의도적으로 긍정적 자원을 찾아 연결하기, 분명한 경계와 우선순위를 통해 자기 보호하기, 그리고 타인을 배려함으로써 예민함을 보다 생산적으로 확장하기 등을 실천하시면 조금씩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예민한 분들을 위한 다채로운 마음 관리 팁, 불안을 효율적으로 다스리는 심리적 기술, 그리고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형성 방법 등을 다양하게 공유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가 예민한 성향이라 걱정이 많고 불안이 높아지는 순간에도 이 채널이 여러분께 조그마한 위안과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